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을 맡은 AWS의 초영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를 넘어서 실행형 AI로 라는 주제로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틱 AI 미래와 신뢰성 중심의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션은 새로운 AI 모델이 나왔습니다를 소개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AI를 실제 기업의 업무에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그리고 POC를 넘어서 전사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AI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생성형 AI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단계별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2023년은 기술을 탐색하던 POC의 시기였죠. 주로 생성형 AI의 정의나 도입 방식, 그리고 기본적인 보안, 그리고 모델 선택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2024년은 서비스 단계로 진입한 이른바 상용화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운영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실무적인 고민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죠. 그리고 현재 2026년은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라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최신 모델들을 어떻게 빠르게 비즈니스에 녹여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임직원이 AI를 업무 파트너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더 높은 차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기업 현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맥킨지가 2025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88%가 최소 한 개 이상의 업무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경우에 도입률이 79%에 달하고 있고요.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들이 AI를 비즈니스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서 보신 AI의 도입 흐름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AI 에이전트라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의 62%가 이미 단순 검토를 넘어서 최소한 실험 단계 이상의 에이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업 4곳 중에 한 곳, 즉 25% 정도가 에이전틱 AI의 시스템을 전사적 업무 환경에 실제 프로덕션 규모로 확장을 해서 운영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기술이 기업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에이전틱 AI로 발전해 온 과정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형 AI는 주로 단순한 컨텐츠 생성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모델이 하나의 문단, 이미지, 코드 한 줄과 같은 결과를 반환하는 방식이었죠. 단일 턴, 또 반응형, 또 스테이트 리스 같은 구조로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긴 했지만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리액트와 같은 추론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작업을 더 작은 단계로 분해를 하고 사내 데이터나 외부 정보 소스에 접근을 하고 함수 호출을 통해서 API와 연동해서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초기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런 초기 에이전트는 주로 고객 문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는 대화형 에이전트처럼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업무에만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1년간 AI 에이전트는 점차 완전 자율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워크플로우를 유기적으로 실행을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동적으로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IT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또 조치하거나 단일 프롬프트만으로도 풀스택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배포하기까지, 이런 복잡한 실제 업무 사례도 적용이 가능해졌죠.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매일 AWS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직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적 토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가치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의 흐름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AWS의 생성형 AI 플랫폼 전략을 한번 살펴보고요. 멀티 모델 전략, 에이전틱 AI의 개념, 또 프론티어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에이전트의 등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실제로 에이전틱 AI를 확산시키는 로드맵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가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관점은 명확합니다.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모델 성능 경쟁이 아니라 AI를 실제로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데모는 잘 되는데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보안, 비용, 또 품질, 또 책임 소재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대부분 기업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기업의 AI 여정을 위한 모델이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운영에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AWS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죠. AI 도입의 성공은 어떤 모델을 쓰느냐가 아니라 개발이나 배포, 또 운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락은 먼저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업무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성능이나 비용, 또 지연, 그리고 규정 준수 기준에 따라서 최적의 모델을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에이전트 개발을 하나의 환경에서 통합을 하고 에이전트 코어를 통해서 에이전트 운영에까지 확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보안, 또 거버넌스, 운영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에이전틱 AI를 전사 표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죠. 즉, 아마존 베드락은 프로토타입에서 프로덕션까지의 생성형 AI 여정을 가속화하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LLM 모델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이제는 멀티 모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업 환경에서 모델 선택을 위한 핵심 전략은 하나의 모델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각 업무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비용과 품질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비용과 지연 시간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대량 업무에는 가볍고 빠른 모델을 사용해서 실시간 응답성과 비용 효율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구 호출과 지시 따르기 능력입니다. 에이전트는 복잡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여러 도구를 순서에 맞게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 강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모달 처리 능력입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함께 이해하고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정 준수, 데이터 경계입니다. 산업이나 지역별 규제를 충족해야 되고요. VPC 내에 배포나 또 데이터 접근 정책을 지원하는 모델 선택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필수 조건입니다. 결국 기업의 모델 전략은 가장 강력한 모델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업무에 맞는 모델을 조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멀티 모델 전략을 실제로 구현하는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 노바 패밀리입니다. 노바는 하나의 범용 모델이 아니라 업무 특성에 따라 역할이 명확하게 나뉜 모델 패밀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바 2.0 라이트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모델입니다. 대량의 문서에서 정보를 추출하거나 간단한 도구 호출과 대규모 추론이 필요한 업무에 적합합니다. 반면 노바 2 프로는 복잡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도구들을 계획적으로 연계해야 되는 고도화된 에이전트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노바 소닉은 실시간 음성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서 콜센터의 AI 상담원이나 음성 비서처럼 지연 시간이 중요한 환경에 적합하죠. 마지막으로 노바 옴니는 텍스트, 또 이미지, 음성 등 모든 입력을 이해하고 단일 모델로 복합 컨텍스트를 처리를 해서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통합 멀티 모델입니다. 즉, 아마존 노바 패밀리는 업무에 맞도록 모델을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엔터프라이즈용 멀티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업 고객을 위해서 일관된 품질과 보안성이 포함이 된 에이전틱 AI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은 왜 지금 에이전틱 AI일까요? 기존 생성형 AI는 주로 지식 검색이나 요약, 또 컨텐츠 생성처럼 사용자가 요청한 단일 작업을 잘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의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었고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에 머물러 있었죠. 기업이 에이전틱 AI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 자동화는 아닙니다. 목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서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목표 달성까지 업무를 끝까지 수행해야 됩니다. 즉, 실행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기업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거죠.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반복 실행 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료율,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입니다. AI 에이전트는 모델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모델, 코드, 그리고 도구가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델은 두뇌 역할을 합니다.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도구를 쓸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드는 에이전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역할과 책임을 정의를 하고 어떤 행동이 허용되는지를 정책으로 규정을 하고요. 실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포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구는 실제 행동을 담당을 합니다. API, 또 데이터베이스, 또 브라우저를 호출을 하기도 하고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시스템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의 차별점은 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실행과 통제, 그리고 학습에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를 POC가 아니라 전사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POC와 전사 확산 사이에는 운영, 또 보안, 품질 측면에서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간극을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에서 확산은 실패합니다. 5가지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에이전틱 AI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션 격리와 보안 실행 환경입니다. 각 에이전트의 실행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를 해야 되고요. 안전한 런타임 환경을 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단기적인 대화 맥락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학습하는 장기 메모리가 있어야 에이전트가 점점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구, 그리고 데이터, 또 다른 에이전트와의 연결입니다.
외부 API, 내부 데이터,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필수죠. 네 번째는 아이디나 권한, 정책 기반의 접근 제어입니다. 사용자와 에이전트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요. 정의된 정책에 따라 시스템 접근을 통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측 가능성과 품질 평가입니다. 에이전트의 모든 행동을 추적을 하고 성능과 결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야만 신뢰성 있는 운영이 가능해지죠. 이 5가지가 갖춰질 때 에이전틱 AI는 비로소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션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파트너가 됩니다. 앞에서 에이전틱 AI를 전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요구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복잡한 요구사항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에 대한 AWS의 답이 바로 아마존 에이전트 코어입니다. 에이전트 코어는 개별 에이전트를 하나씩 잘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수많은 에이전트를 대규모로 그리고 안전하게 구축 또 배포, 운영하기 위한 표준 운영 플랫폼입니다. 먼저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은 각 에이전트의 실행 세션을 완전히 격리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실행 환경을 보장을 합니다. 에이전트 코어 메모리는 단기 대화 맥락과 장기 경험을 함께 기억을 해서 에이전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하고 또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는 외부 도구, 내부 데이터, 또 다른 에이전트와의 연결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통제를 합니다. 여기에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사용자와 에이전트의 신원과 권한을 관리를 하고요. 옵저버빌리티로 모든 에이전트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에이전트 코어는 에이전틱 AI를 실험 단계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션 환경에서 신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표준 운영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의 에이전트 코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비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사용자는 웹, 모바일, 또 챗봇 등을 통해서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은 단순히 하나의 에이전트로 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 안에는 역할이 분리된 여러 에이전트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쇼핑 에이전트, 또 결제 에이전트, 그리고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협력을 해서 하나의 업무를 완성시키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 코어 메모리는 현재 대화 맥락을 단기 메모리로 활용을 하고요. 또 사용자의 선호도나 과거 이력은 장기 메모리로 저장을 해서 다음 요청에 활용을 합니다. 실제 업무 실행은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상품 검색, 또 카드 등록, 승인, 결제 같은 작업이 외부 도구나 내부 시스템, 또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을 구현합니다. 동시에 아이덴티티로 접근 권한을 통제를 하고요. 옵저버빌리티를 통해서 모든 에이전트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에이전트 코어가 단일 에이전트가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를 엔터프라이즈 전사적으로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운영하는 표준 운영 레이어로 작동한다는 점이죠. 지금까지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목표만 주면 스스로 계획하고 대규모로 실행을 하고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차원의 AI, 바로 프론티어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프론티어 에이전트가 기존 에이전트와 무엇이 다른지 3가지 핵심 특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 오토노머스입니다. 프론티어 에이전트는 단편적인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종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경로를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개입 없이 목표 달성까지 작업을 끝까지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확장성입니다. 단일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작업을 병렬로 분산 실행을 해서 작업량이 늘어나도 성능이 선형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대규모 업무를 훨씬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실행, 롱러닝입니다. 프론티어 에이전트는 몇 분짜리 대화 세션에 머무르지 않고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컨텍스트와 상태를 유지합니다. 중단 없이 목표 달성까지 이어지는 게 특징이죠.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프론티어 에이전트는 더 이상 보조 도구가 아니라 개발, 보안, 또 운영 영역에서 실제 팀원처럼 일하는 AI로 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프론티어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마존은 데브옵스나 시큐리티, 그리고 키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실행형 AI 에이전트를 선보였습니다. 프론티어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바로 AWS 시큐리티 에이전트입니다. 시큐리티 에이전트의 특징은 보안을 개발 수명 주기 전체에서 선제적으로 내재화시키는 겁니다. 먼저 설계 단계입니다. 코드가 작성되기 전에 아키텍처를 검토하고 실시간 보안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보안 요구사항을 초기에 반영하고요. 이후 재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 단계입니다. 풀 리퀘스트가 생성이 되면 조직의 보안 기준과 주요 취약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 분석이 수행이 되고요. 개발자는 GitHub 워크플로우 안에서 즉시 수정 지침을 받게 됩니다. 배포 전 단계에서는 온디맨드 침투 테스트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단계 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검증된 취약점을 찾아내고요. 또 영향 분석, 수정 코드까지 함께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스트 기간은 수주에서 수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입니다. AWS,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전반에서 환경에 상관이 없이 보안 상태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전사 침투 테스트를 모든 범위에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즉 AWS 시큐리티 에이전트는 사고 발생 후에 검사하는 보안에서 사고 발생 전 예방하는 보안으로 전환을 시키는 핵심적인 보안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론티어 에이전트의 또 다른 에이전트는 바로 AWS 데브옵스 에이전트입니다. 데브옵스 에이전트의 핵심적인 역할은 인시던트, 즉 사고 발생을 빠르게 해결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데브옵스 에이전트는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자율형 에이전트입니다. 사고를 자동으로 분리하고요. 관찰 데이터나 과거 패턴을 기반으로 조사 결과, 그리고 완화 단계를 신속하게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죠. 과거 사고를 분석을 해서 관찰성이나 배포, 또 복원력, 인프라 구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을 하고요. 구체적인 권장사항을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트래픽이 급증할 때는 단순하게 워닝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확장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인사이트를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에이전트는 클라우드 와치와 같은 관찰 도구뿐만 아니라 런북, 또 소스 코드 레퍼지토리, 또 CI/CD 파이프라인 등하고 연결을 해서 운영 전반의 맥락을 이해시키도록 합니다. 또 MCP 서버를 통해서 조직의 자체 도구나 또 운영 시스템까지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데브옵스 에이전트는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서 신뢰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항상 동작하는 데브옵스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에이전틱 AI의 기술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들을 어떻게 POC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인지를 실행 관점의 로드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파일럿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업무를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요. ROI가 높고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핵심 프로세스 한두 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완료율이나 오류율, 또 평균 처리 시간, 또 감사 가능성과 같은 명확한 성공 지표를 먼저 정의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파일럿의 성공이 곧 기업 전사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표준화, 팩토리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마존 에이전트 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표준 런타임이나 아이디 관리, 또 공용 도구 카탈로그를 구축을 하시고요. 모든 에이전트의 폴리시나 또 평가에 대한 이볼루션, 또 옵저버빌리티를 기본으로 탑재시키신 것이 좋습니다. 즉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와 운영 표준을 만드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전사 확산, 스케일입니다. 검증된 표준 위에서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것을 확산시키시고요. 품질 게이트를 통과한 에이전트만이 릴리즈를 해야 되고요. 업무 특성에 따라서 최적의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비용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됩니다. 결국 성공적인 에이전틱 AI 확산의 핵심은 빠른 파일럿이 아니라 표준화된 운영 기반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전틱 AI를 도입하기 전에 CIO나 CTO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조직의 준비 상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틱 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전략이나 데이터, 또 보안, 또 운영, 조직, 비용을 모두 바꾸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전략을 고려하십시오. 어떤 업무를 에이전트에 맡길 것인지, 또 명확한 우선순위가 정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관리 모델이 표준화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안입니다. 정책 기반의 접근 제어를 코드와 분리해서 중앙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운영입니다. 평가와 옵저버빌리티를 통해서 품질 저하를 자동으로 감지하시고요. 이전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조직입니다. 프로덕션 팀이나 보안, 또 법무, 운영팀이 함께 참여하는 에이전트 승인, 또 변경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비용입니다. 모델 라우팅이나 캐싱, 또 토큰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을 때 에이전틱 AI는 실험이 아니라 전사 전략으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의 메시지를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에이전틱 AI는 자동화의 연장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을 빠르게 하는 AI가 아니라 업무 수행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변화입니다. 사람이 하던 판단과 실행의 일부를 시스템이 책임지기 시작하는 커다란 전환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전사 확산의 조건은 기술이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에이전트 코어와 같은 표준 운영 계층, 그리고 폴리시, 이밸루에이션과 같은 통제나 또 품질 관리 없이는 에이전틱 AI는 절대로 전사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POC는 성공할 수 있어도 확산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에이전틱 AI는 특정 조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프론티어 에이전트는 개발이나 운영, 보안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마존 퀵이나 노바 액트는 현업 사용자나 비개발자까지 포함해서 기업 전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ROI와 리스크를 고려한 파일럿 워크로드를 선정을 하시고요. 에이전트 코어 기반의 표준 런타임을 정의하시고 90일 안에 에이전트 팩토리를 착수하는 겁니다. AWS는 이 여정을 기술이 아니라 전략과 실행의 관점에서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이 여러분 조직의 에이전트 AI 전략을 아이디어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